활용 문제. 활용 문제. 이게 이제 어렵게 느끼는 유형이긴 하지만 또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다 보면 별거 아니다. 자, 이 502번 문제에서 이제는 20%씩 감소합니다 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지? 이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소수가 하나 띵 떠올라야 돼. 재현아, 얼마나 떠올라? 20%씩 감소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소수가 딱 떠오르지 않아? 0.8. 맞아요. 0.8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죠? 그죠? 떠오르죠? 20% 감소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20을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 양을 A라고 했을 때, 요거를 처음 양이라고 했을 때 한 번 통과할 때마다 곱하기 0.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치를 n번을 통과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처음 양 곱하기 0.8의 n제곱이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처음 양의 2% 이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비교하는 대상을, 이쪽을 서준아 뭐라고 써줘야 될까? 처음 양의 2% 이건 뭐라고 써야 돼요? 맞아요. 2% 감소가 아니죠. 그냥 2%. 처음 양의 2% 이거는 100분의 2A. 그치? 이게 처음 양의 2%지. 그래서 요 값이 요거 2%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럼 요 상태로 놓고 이제 요거를 이제 A는 지워버리고 로그 취해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자, A 지워버리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여기는 n 로그 0.8이 되겠죠? 0.8이 될 거고, 이쪽은 로그 100분의 2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요것들의 값을 우리가 계산해보자. 로그 100분의 2, 로그 0.0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0.0이라고 그냥 쓸까? 0.02. 자, 이거는 요거 이용하면 되잖아. 로그 2가 0.3010인데 로그 0.0이면은 수의 배열은 같은데 소수점만 몇 칸, 아니, 그러니까 소수점이 앞으로 두 칸 당겨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정수 부분, 지표를 몇으로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2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므로 요 놈의 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0.3010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0.8 같은 경우, 0.8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할까? 로그 8을 구해버려. 로그 8이면은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3로그 2 아니에요. 3로그 2. 그럼 여기다가 3 곱하는 거니까 0.9030인데, 그러면은 0.8이면은 또 요놈과 비교했을 때 소수점 하나 땡겨진 거니까 지표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9030 이렇게 되겠네. 그럼 계산할까? 재현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 이거? 이거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아, 0. 마이너스 0. 어. 7명. 어? 네? 7명. 아니 여기가 9인데 여기도 9야? 아, 097. 097, 097 이렇게 돼야지, 그치? 자, 이거는 뭐야 그럼 재현아 이거? 마이너스 1점 6, 9, 9 맞아. 마이너스 1.699. 자,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0.097n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699입니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000 곱해버릴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1000 곱해버릴게. 그럼 이쪽은 97n이 되고요. 그리고 97n이 되고요. 부등호 뒤집히고요. 여기는 1699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양변을 97로 어떻게 할까? 나눠버려야지. 양변을 97로 나눠버려요. 그럼 요렇게 나눠지면서 97분의 이거 거의 100분의 1700보다 조금 크겠다, 그치? 그러니까 아마 17점 몇 정도 될 것 같네요. 17점 몇.
그럼 17점 몇몇몇보다 n은 커야 되는 거니까 답은 18이 되겠다. 2번.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는 그 실력원 문제들 중에서 507번과 508번은 여러분들이 잘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09번을 한번 볼게요. 509번. 이것도 막 어렵진 않은데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자, 먼저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등식을 갖고 옵시다. 이렇게 생긴 지금 로그 부등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절대값은 우리가 충분히 바로 없앨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뭐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사이에 있어요 이런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자 로그 4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지? 절대값 쉬운 게 1보다 작으니까. 그럼 요걸 이제 잘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먼저 이걸 없애기 위해서 1들을 다 더합시다. 그럼 여기는 0, 여기는 로그 4의 x 플러스 1,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성은아 0은 어때? 0은 우리가 로그 4의 얼마라고 바꿔 쓸 수 있죠? 로그 4의 0인가요? 얼마? 너 그게 목소리 개미만하게 낼 거면 앞으로 오든가 거기 앉을 거면 크게 대답하든가. 자 0이라는 숫자는 로그 4의 몇과 같다? 1과 같다. 그치? 맞죠? 로그 4의 1과 같다. 2는 어때? 2는 로그 4의 16과 같다. 로그 4의 16 이렇게 전부 다 로그 4를 밑에 다 붙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공평하게 삭제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삭제시켜버리면은 결국 x 플러스 1이 부등호 그대로 1부터 16까지가 되는 거니까 x는 0에서부터 1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로그니까 당연히 진수 조건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진수 조건 체크해보면은 요 x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A라는 집합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집합을 보면 B집합에는 2차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자, B집합의 요 부분을 보면 인수분해는 잘 돼 있으니까 정건 얘는 사이값이야, 양끝값이야? 사이값이지. 얼마와 얼마의 사이? 0과 3의 2의 사이. 근데 여기서 고민이 좀 되네. 0과 3의 2의 사이인 건 알겠는데 0이 큰지 3의 2가 큰지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재현아 가능성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는 거야. 0보다 크고 3의 2보다 작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3의 2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1번 케이스인지 2번 케이스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둘 다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거든. 어떻게 하면 이게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요 조건을 보면 돼요. 이거 여러분 집합할 때 어떤 둘을 교집합 시켰는데 둘 중에 한쪽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A와 B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교집합해서 나오는 애가 큰 놈이었니 작은 놈이었니? 작은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집합해서 A가 나왔다는 건 A가 B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는 아까 A집합의 범위를 구해놨잖아. 요게 아까 A집합의 범위였잖아. 요렇게, 그치? 요렇게. 그러면 이 범위를 B라는 집합이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죠. B가 먹어야 돼, 그치? 근데 B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버리면 저 범위를 먹을 수 있니? 절대 못 먹지. 0에서 끝나버렸잖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조건을 생각해보면은 요거는 아니네 요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이러한 범위이면서 지금 상황이 이래야 돼. 0에서부터 15까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을
이 A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이 먹어야 되는데 B 집합도 여기서 똑같이 출발했단 말이죠. B도 여기서 똑같이 출발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가가지고 3A라는 지점이 적어도 15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같아도 상관없잖아. 3A가. 그치? 네. A 교집합 B하면 B가 나올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 속에는 A와 B가 같을 때도 해당이 되는 거죠. A, B 집합이 같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림은 그리고요. 요렇게 그림은 그리고 대신 자 요거 둘 다 색칠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3A가 15보다 클 수도 있고 같아도 괜찮아요가 정확한 범위예요. 그죠? 그러면 A는 어때?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답은 뭐야? 5가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자, 일단 각각의 부등식을 잘 풀고요. 그것들이 서로 포함 관계가 생기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10번. 510번 풀고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510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도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절대값이 진짜 살짝 들어가 있어요. 살짝.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 씌운 거. 정건 이럴 때 어떻게 됐었더라? 그래프가. 만약에 뭐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여기다가 통째로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던 게 그렇죠. x축보다 아래에 있던 부분이 접어져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요 절대값 때문에 여기 x축보다 아래에 있던 부분이 접어져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원래 모양은 자 이렇게 지금 그어져 있는 요게 사실은 어디 있던 거다? 그치? 대칭 딱 시켜주면 자, 요렇게 원래 있던 거죠. 요렇게 있던 거를 지금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접어져 올라가서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여기 A', B', C' 점이 3개 있는데 문제에서 OA' 그러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잡아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A'이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A, 0이다라고 하면 B'은 뭐가 돼요? 지금 요만큼의 거리가 소문자 A인 거니까. 그죠? 두 칸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은 2A, 0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C'은 3A, 0이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B점과 C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값을 씌우기 전이나 절대값을 씌운 후나 차이가 있니? 없죠. 그러니까 B점이나 C점의 좌표를 찾을 때는 그냥 로그 3의 x라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B점의 좌표는 뭐가 돼? 2a, 자 로그 3의 x, 요게 x자리에 2a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로그 3의 2a, 요게 B점의 좌표고, 자 같은 방식으로 C점도요. 절대값이 의미가 없으니까 3a, 로그 3의 3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요거 A점인 거죠. 이 A점은 사실 절대값이 없었다면 어디 있었을까? 절대값이 없었다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여기에 원래 있었던 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A, 로그 3의 A였을 거예요. 근데 요 점이 절대값에 의해서 뒤집어져 올라간 점이 A인 거잖아.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는 우리가 뭐라고 쓰는 것이 적당할까요? A, 한 다음에 인효가 난 안 올 줄 알았어. 새 사람이 됐구만. 잘 왔다. 인혁이 오늘까지 64 가능하니? 해보겠습니다. 그래. 안 되면 뭐 내일 나오면 되니까, 그지? 열심히 해봅시다. 자, A, 자 원래 여기 밑에 있던 점이었는데 얘가 뒤집어져 올라갔으니까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는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정우야 이걸 뭐라고 써야 돼? 자신감이 없어졌어. 이제 요 녀석에서 부호를 바꿔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a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점, b점, c점의 좌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세 점이 지금 일직선상에 있네. 그럼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건 호철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어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무엇을 이용하라는 얘기일까? 세 글자. 뭘 이용하는 얘기일까? 기울기를 이용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세 점 중에 두 점 뽑아가지고 기울기 구했을 때 그 기울기가 계속 일정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A, B를 연결한 기울기나 B, C를 연결한 기울기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 한번 써볼게. 자, 요런 식에서 소연아, 요 점이랑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 한번 써볼게요. 어서 와라. 자, 얘네 둘 가지고 기울기 A, B의 기울기 쓰면 어떻게 될까? 그쵸? X값끼리 뺀 것분에,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요거 분에 위에는 뭐죠? 로그 3의 2A 이거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로그 3의 A 맞죠?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BC 기울기 유노 불러봐. BC 기울기는 3A-2A분의 로그 3의 3A 마이너스 로그 3의 2A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근데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어차피 분모는 AA로 똑같죠. 분모는 AA로 똑같으니까 우리는 요 분자와 요 분자가 같다 라고 풀 겁니다. 자, 서준아, 이 둘을 로그의 성질로 합쳐버리면 뭐가 돼요? 그렇지, 로그 3의 2a 제곱이 되고요. 요 둘은 합쳐버리면 뭐가 돼요? 그치, 2a분의 3a니까 결국 뭐야? 2a분의 3a 2분의 3. 그럼 요 둘이 서로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치? 그럼 뭐 그냥 로그 삭제해버리고 2로 나눠주면 a제곱이 4분의 3이니까 a 값은 뭘까요? a가 양수이잖아요. 그쵸? 확실히 a가 양수. 그러니까 a 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B점의 y좌표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한 번 더 계산이 들어가면 되죠. 그죠? B점의 y좌표 요거잖아. 요거. 자, 여기다가 a 자리에 2분의 3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맞네. 루트가 빠졌구나. 그치. 그래서 답이 이상하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게 집어넣으면은 얘가 로그 3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로그 3의 루트 3이면 답이 얼마야? 2분의 1, 그치? 2분의 1, 그쵸? 로그 3의 루트 3, 2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 넘어가서 뒤에 그 삼각함수, 요거 여러분 오랜만이죠,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여기는 제일 오늘 기본적인 것들만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험지 풀이도, 근데 보니까 시험지에 풀이할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몇 문제 안 되더라고요. 다 해볼 거. 자, 그래서 여기 설명 좀 하고 시험지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함수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일반각이 먼저 나왔었는데, 일반각. 우리가 이제 이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라는 건 거의 360도를 넘어가지 못하죠.
그지?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라고 하는 건 이 한 바퀴를 도는 거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일반 각은 자 여러 바퀴를 돈 상황도 다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의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각을 표현할 때 자, 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지는 선을 뭐라고 하고 얘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자, 이 시초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요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 요쪽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각의 크기만큼 이제 요런 막대기를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150도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150도 위치에 이렇게 멈추는 거죠. 그럼 이렇게 멈춘 막대기를 150도를 나타내는 무엇이라고 불렀다? 동경이라고 불렀죠. 동경. 그러면은 이 막대기는 150도의 동경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멈출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은 360도만큼 더 돈 거니까 51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사실 무한히 많죠. 그쵸? 그래서 그 무한히 많은 각들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그냥 150도다 하나만 쓰지 마시고 여기에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요거를 붙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멈췄어.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것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죠. 모든 동경이 마찬가지로 그 처음 표현되는 각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얘가 붙어주면 그게 일반각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도법에 대해서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하나죠. 호도법 하면 파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와 어떻다? 똑같다 라는 개념. 그리고 호도법은 단위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위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호도법으로 나타낸 이 각도는 다른 숫자들과 얼마든지 연산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게 안 돼. 요거는 그게 안 돼요. 그죠? 이 도라는 단위가 붙어있어 다른 숫자랑 자유롭게 연산이 안 되거든. 근데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하면 이거 자체가 그냥 단위가 없는 실수기 때문에 이게 막 다른 숫자들이랑 막 곱하고 막 더하고가 자유롭죠. 그래서 우리가 호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편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호도법은 파이가 180도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을 이용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나타내는 공식이 훨씬 간단해지죠. 여러분 생각해봐. 옛날에 중학교 때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럼 어떻게 외웠어요? 호의 길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이렇게 외웠던 것을 호도법으로 바꿔버리니까 간단하게 뭐가 된다? r 세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호도법을 썼을 때 간단한 지점이죠. 그죠?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는 도라는 단위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걸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해진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또 2분의 1 RL 이런 공식들로 문제를 풀었었다. 이 공식은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이제 넘어가서 삼각함수는 자, 기본적인 정의로 이 정도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을 때 요런 원을 서준아 우리 무슨 원이라고 불렀었더라? 그럼 비슷한 느낌이야. 단위원이라고 불렀었죠. 단위원. 그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불렀는데 아이 애정 표현은 나가서 해라. 수업 시간에 자꾸 둘이 그냥. 너네들이 점점 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응? 그거 굳이 붙어 앉아가지고 그러냐? 투닥투닥. 보기 좋아 아주. 자, 단위원에다가 우리가 세타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위원과 이 동경에 저기도 또 한 커플 있네 또. 왜 그러는 거야? 뭔가 좀 비슷한데 저렇게 둘이 좀 비슷하고 이렇게 둘이 좀 비슷한데? 그래 남자는 자신감이지, 그지? 쟤보단 내가 낫지, 그지?
자,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 이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서 와. 애들이 한 명씩 계속 와. 그치? 자,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삼각함수의 정의는, 자, 사인 세타 하면 뭐다? 이 그림에서는 그냥 무슨 좌표? y 좌표 자체가 사인 세타입니다. 그치? y 좌표 자체가 사인 세타. 지금 단위원일 때는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y 좌표. 요게 사인 세타의 그냥 정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그치?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치? 요런 정의 하나하고, 한 개만 더. 이 똑같은 그림인데, 지금은 단위원이었잖아. 단위원이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단위원이 아니라 반지름이 r짜리 원으로 바뀐다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개념에서 뭐만 추가하면 돼? 분모에다가 요거 깔면 되죠. r분의 y가 사인 세타의 정의, 또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의 정의, 탄젠트는 그대로 x분의 y. 그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정확한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만 잘 이해하면 뭐 몇 사분면의 뭐 삼각함수의 부호가 뭔지 이런 것들 다 대답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럼 뭐 밑에 부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삼각함수 단원을 하다 보면 이건 뭐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어. 맨날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특히 이거 진짜 많이 쓰죠, 그죠? 이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이다. 자, 넘겨볼게요. 68페이지에서는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68페이지에 그 542번. 자, 542번. 세타가 제 4사분면에 각일 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4사분면이면은 여기잖아, 여기. 그러면 이 세타라는 각의 범위가 몇 도부터 몇 도라는 거예요? 일단 쉽게 쓰면 270부터 360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각의 개념을 생각 안 한 거고, 일반 각의 개념으로 가려면 여기다가 그렇지 360도 곱하기 n 이거를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것이 지금 세타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3분의 세타가 궁금하대. 그러면 방금 찾은 범위를 3으로 싹 어떻게 나눠줘요. 그럼 3분의 세타는, 자, 이쪽은 90도 더하기 120도 곱하기 n이고요. 이쪽은 120도 더하기 120도 곱하기 n 이렇게 되죠. 그치? 자, 이렇게 3분의 세타에 해당되는 범위를 찾은 다음에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때 이 n이라는 값은 무슨 수라고 정의하죠? 정수로 정의하잖아. 그래서 요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범위, 여기에 n자리에 이제 정수들을 하나씩 넣는 거죠. 만만한 거부터. 제일 만만한 게 얼마야? 0이죠, 0. 얘네들 0 넣어요. 0 넣으면 3분의 세타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90도부터 120도까지. 이런 범위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만만한 정수는 누구? 1 넣어요, 1. 그러면은 210도부터 240도까지 요런 범위도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만만한 정수 2 넣어요. 2 넣으면 얼마지? 330도부터 360도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3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3을 넣게 되면 다시 맨 처음에 구한 범위와 같은 범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3 넣으면은 요 120n이라는 게 한 바퀴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요게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위치하는 동경을 찾을 수 있는 각이죠.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서 이제 요거를 나타내는 그림을 찾으면 되겠네. 뭐 1, 2번은 당연히 탈락이고. 3번인가? 90도부터 120도. 그리고 210도부터 240, 330도, 360. 아, 요 그림이네요. 요런 식으로 찾는 거였죠. 그죠?
기억나죠? 자, 이게 일반각의 대표적인 문제였고요. 그만 건드려 강아가. 아 진짜. 자, 69쪽에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헷갈려 했던 부분인데 유형 3에 있는 요 설명 있죠? 요 기억나니? 알파, 베타가 등장을 했는데 알파, 베타의 동경이 뭐 일치한다 혹은 뭐 동경이 서로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이런 조건들이 나왔을 때 그때마다 각각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식을 다 뭐 그냥 공식 외우듯이 암기하려면 너무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예를 들면 일치한다라고 하면 일치한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일치한다라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똑같다가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잖아.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다. 이게 우리가 일치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다가 뒤에 이게 일치는 일치를 했는데 몇 바퀴 돌아서 일치했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뭘 붙여라? 360도 곱하기 n을 하나 붙여라. 그치? 자 보세요. 다 같은 개념으로 식을 써볼게요. 이게 지금 일치한다의 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일단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자 어떤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하나의 동경이고 요게 하나의 동경이고 이런 게 이제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여기가 알파고 이만큼이 베타 아닌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식은 뭐예요? 베타 빼기 알파가 180도인 거죠. 그치? 지금 그림에서 딱 떠오르는 식은.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입니다 라고 쓰고 그리고 역시나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다 뭘 붙여 또 붙여주는 거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치? 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자 그것도 한번 그려봐. X축에 대해 대칭이면은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게 X축에 대해 대칭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는 요게 알파고요. 베타가 뭐냐면 이만큼이 베타인 거죠. 이만큼이 베타. 이렇게가 베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식은 뭘까요? 이번에는 여기 짜투리에다가 알파를 갖다 껴넣으면 딱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합쳤을 때 몇 도입니다? 360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알파가 뭐 30도면 이거는 330도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입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식인데 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역시 또 여기다가 요거 하나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360이고 이것도 360이잖아. 그리고 n이 정수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렇게 써도 뭐 틀리지 않지만 더 간단하게 그냥 이것만 써도 이것만 써도 같은 의미인 거죠. 360을 몇 번 정수번 더해놓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렇게 표현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 또 Y축 대칭도 그려봐요. Y축 대칭이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려. 요렇게 생긴 게 Y축 대칭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죠. 지금 상황에서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알파라는 각을 이쪽에다 껴넣으면 딱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알파와 베타를 합친 게 몇 도다? 180도라는 상황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입니다 라고 일단 쓰시고 역시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하나 더해 주시고. 그죠? 자 마지막 거 y는 x에 대해 대칭. 이것도 그려봐.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은 y는 x가 여기서 이렇게 45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해 대칭이면은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역시 또 여기 여기 사이에다가 요 알파를 갖다 쇽 빼서 여기다 싹 껴넣으면 맞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그림에서 보이는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알파 베타를 더한 게 90도다라는 관계가 보이잖아. 그치? 90도다. 그러면 자
거기다가 역시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요거를 띵 붙여주면 된다. 그치?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상황을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식을 쓴 다음에 뒤에 360 플러스 360 곱하기 n 요거를 더해주는 것이 요런 관계식을 찾아내는 요령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더 찾아주시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러면 546번 하나 볼게요. 546번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그러면은 아까 그렸던 그림 중에 이런 거잖아. 뭐 이렇게 하나 가고 이렇게 하나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라고 한다면 혜원아 뭐가 성립해야 돼? 일단 얼마라고 일단 쓰고 180 그리고 더하기 그쵸 요렇게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지. 근데 지금은 한 놈이 세타고 한 놈이 6세타라고 했으니까 베타를 그러면은 6세타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6세타라고 생각을 하고 알파를 세타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6세타 세타니까 빼면 5세타고요 5세타가 180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그럼 세타는 뭐냐면 36도 더하기 72도 곱하기 n 요겁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 n이라는 녀석은 정수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저 n 자리에다가 우리는 뭐 0이나 1이나 2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자, 세타의 범위가 0부터 90도 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n에 얼마를 넣으란 얘기예요? 0을 넣어야지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세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n 자리에는 그럼 0이라는 정수를 넣어야 되겠네. 그럼 세타는 36도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 그치? 자, 뭐 호도법은 넘어가고요. 두 문제만 더 풀고 교재 진도는 마치겠습니다. 70페이지로 가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그래서 이러한 공식들이 있죠. 뭐 호의 길이는 r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 다음에 2분의 1 rl 이런 게 있는데 요 단원에서 아주 자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이제 553번입니다. 이건 뭐 웬만한 문제집에 다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자, 553번은 둘레 길이가 24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일단 부채꼴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24다. 그럼 내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잡으면 여기도 r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호의 길이 l인데 호철아 이 l을 우리는 요놈의 둘레 길이가 24라는 것을 활용해서 l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둘레 길이에서 r 두 번 뺀 거니까. 그죠? 얘를 24-2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보자 이거죠. 성은 아까 전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2분의 1 r제곱 세타. 또 하나가 2분의 1 rl도 있었죠. 그럼 지금의 경우에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갖고 와서 l이 방금 전에 얘랑 같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괄호 24-2r 이겁니다. 이거야. 강혁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우리 목표는 이 s라는 녀석의 최대값과 그때의 반지름 r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 양변에? 그럼 왼쪽이 ES가 될 텐데 그냥 여러분들 이거 일종의
2차 함수가 하나 뜬 거예요.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강효가? 이게 뭐라고 이게?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라는 문제야. 그거 어떻게 풀 거야? 분배예요. 그래요. 그냥 전개를 쫙 시켜가지고 어차피 이거 분배시키면 분수 없어지잖아. 그리고 보기 좋게 쓰면은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12r 이렇게 전개 한번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표준형으로 바꾼다. 이게 우리가 가장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석적인 풀이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3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 요걸 보면서 이녀가 r 값이 얼마일 때, r 값이 6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36을 갖는다. 근데 여기서 이 36이라는 최대값을 갖는 건 누구예요? 누가 36이 되는 거예요? S가, 그치? S.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값 36을 갖는다.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 S, 얘는 36인 거고, 그때 반지름 R, 얘는 6인 거고, 이게 이제 답이지.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그 정답지에 가까운 풀인데, 우리가 이러한 요러한 2차 함수를 만났을 때, 중학교 때부터도 자, 요러한 2차 함수를 만났을 때 내가 결국 이놈의 최대값 찾는 게 목표였잖아. 그러면 사실 이거를 이렇게 전개시켜서 꼭지점 찾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이 처음 모양에서 그냥 찾을 수 있거든. 이 처음 모양은 지금 무슨 형이죠? 표준형도 아니고 일반형도 아니고 뭐가 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건 일종의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 모양에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할 텐데 이 2차 함수가 여기 만나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모양에서, 그치? 얼마랑 얼마에서 만날까? 0이랑 24에서 만나지 않을까? 0이랑 12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가운데는 얼마일 거야? 가운데는 6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R 값이 6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구나. 이 밑에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R 자리에 6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죠? R 자리에 6 집어넣어. 그러면 36 나오거든. 그러면 바로 답은 이겁니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줘야 뭐 1분이라도 아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식이 나온다면 여기서 바로 답을 찾는 거. 뭐 요 정도는 좀 괜찮죠. 여기서 2분의 1 정도만 괄호 안에 넣어주면 좀 더 보기 편해지죠. 2분의 1만 괄호 안으로 분배시켜버리면 R 괄호 12-R 요런 모양이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 그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다. 예. 근데요. 네. 저기서 영어하고 시키기 전에 예. 근데 저 I 값이 그거일 때 왜 최대값이에요? 왜 6일 때 최대값이냐고요? 네. 왜냐면 이건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는 항상 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아니야? 근데 아래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개시키면 이거 마이너스부터는 당연히 위로 볼록이죠. 이게 만약에 부호가 플러스였다면 6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죠? 좋은 질문입니다. 물어봐야지. 자, 마지막 문제 557번 요거 풀고 교재 진도는 마칠게요. 자, 557번은요. 삼각함수의 정의로 푸는 겁니다. 정의로. 아까 앞에서 설명한 삼각함수의 정의. 자,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리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루트 3x라는 직선 하나 그릴게요. 기울기가 일단 음수죠. 음수.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한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3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 제 4사분면이래요. 4사분면이니까 뭐 여기쯤에다 P를 하나 잡아요. 그러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대. O는 원점을 말하는 거니까
동경 OP면은 동경 OP면은 요거죠, 요거. 요렇게 생긴 동경. 그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세타인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요 각의 크기가 지금 세타라는 거예요. 동경이 여기 있으니까. 그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경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을 거야. P를 잡아도 되고요. P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동경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점의 좌표를 그냥 P라고 할게요. 이 동경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배운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였냐. 여기다가 요런 원을 하나 그리면 자, 이 원에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자, 요 그림에서 사인 세타는 뭐라고 했니? r분의 y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했고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나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만 찾으면 그 점을 P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요 직선 위에 있으면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하나만 찾으면 그 점의 좌표 가지고 다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만한 거 하나 잡아볼까요? 자, 요 직선 위에 있으면서 4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x좌표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x에다 만만한 숫자 하나 넣어봐. 얼마 넣을까? 양수 1 넣을까요? x에 1 넣으면 y 얼마 돼?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러면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또로로로로로 그었을 때 자,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죠?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고 길이니까 루트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 원에 무엇을 찾았다? 반지름을 찾았지. 반지름이 얼마인 거예요? 반지름이 2인 겁니다. 반지름이 2. 그죠? 그러니까 요 R 값이 지금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사인 세타는 얼마분의?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Y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이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코사인 세타는 역시 R분의니까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 직선 위에 있으면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는 것. 그렇게 점이 하나 딱 잡히면 그 점 가지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셋이 더하면 뭐예요, 답이? 2분의 마이너스 3루트 3 플러스 1인가?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숙제는 70까지고요. 숙제는 70.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무리해야 되는 데는 64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64까지 도장을 다 못 받은 친구들은 내일 2시에요. 내일 2시. 내일 2시에 도강이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내일 2시까지 책 갖고 오시면 됩니다. 질문 내일 쌤 받아주세요.